한반도 안보전략연구원 이사장 송봉선입니다. 오늘은 안보부처 수장들은 북한의 꼭두각시인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8월 3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출석한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은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하면 북한은 그에 상응하는 관계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향이 있다고 했습니다. 박지원이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남북 간 통신연락선 보고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요청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한미연합훈련 중요성은 이해하지만 대화 모멘텀을 이어가는데 북한 비핵화의 큰 그림을 위해서는 한미연합훈련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면서 이달 둘째 주로 예정될 한미연합훈련을 연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최근 북한 김여정이 연합훈련 실시 여부를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경고한 뒤 통일부 등 정부 여당 일각에서 훈련 연기를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국조원장이 이에 사실상 동조한 것입니다. 북한 정권 수립 이래 70년을 남친과 무장공비 난파 등 온갖 수모와 기만으로 얼룩진 북한 집단에게 안보의 수장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가증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이 훈련은 북한의 눈치를 보면서 하는 훈련이 아닙니다. 북한과 딜을 하는 것도 더더군다나 아닙니다. 정보위 국민의힘 측 하태경 의원은 대한민국 안보를 책임지는 국정원이 사실상 김여정의 하명기관으로 전락했다며 박지원이 국정원의 위상을 창피할 정도로 추락시켰다고 했습니다. 통신연락선 복원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간 친서교환으로 야당에선 연락사무소 폭파, 소외 공무원 사살, 소과에 대한 사과도 없는데 왜 훈련을 중단해야 하느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박지원은 얼마 전 국정원의 원훈석을 간첩 신영복의 글씨체로 새겨 지탄을 받은 데 이어 이번에는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중요한 한미연합훈련을 대환하는 구실로 가장 보수적인 입장에 서야 할 국정원장이 이렇게 답변하여 이게 나라인지 한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라는 사람은 지난 7월 30일 정부 서울 종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북한 인권 탄압, 불법 행위에 확실한 증거가 없다고 하기도 했습니다. 인권 문제는 지역 환경과 특성에 따라 다르게 해석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인권의 보편성을 무시한 궤변이라고 했습니다. 북한 기습으로 북군 6명이 전사한 제2연평 해전에 대해서는 방문론에서 우리가 반성해 볼 과제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마치 북한 대변인 노릇을 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헛발질이 쌓이면서 통일부 폐지론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전대협 의장을 지낸 이인영 장관은 한미동맹이 냉정동맹이라는 인식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한미동맹을 비난하는 건 주한미군 철수를 원하는 북중 세력의 말이나 다름없습니다. 김정은이 핵보유국을 다시 강조하자 폭탄이 떨어져도 평화를 외치자고 했습니다. 이게 제정신으로 하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국민의 생명 보호가 최우선이야 할 장관 입에서 꿈속 같은 소리가 나왔습니다. 우리 국민이 맞을 백신도 없는데 부족할 때 나누는 것이 진짜 나누는 것이라며 북에 백신을 주자고도 했습니다. 노정부 때 장관들보다 더 아부적입니다. 통일부는 김여정이 대북 전달을 금지하는 법이라도 만들라고 철딱선이 없는 소리를 하자 4시간 만에 준비주의라고 한 바도 있고 통일교육 교재를 발간하면서 북한 도발과 인권 관련 내용을 대폭 삭제하기도 했습니다. 공개 처형, 정치범 수용소, 독재 등 북이 싫어하는 말은 대부분 뺐습니다. 북한 인권재단 사무실도 닫았습니다. 그래 놓고 나서는 북한 인권부서를 두고 세금을 쓰고 있습니다. 2018년 남북 정상회의에 전달할 희망사항을 받으면서 예시문에
군대 가기 싫어요라를 넣기도 하고 김정은에게 이런 말을 하기도 하면서 이 말은 국세청에 세금 내기 싫다는 글을 올린 것과도 같은 뜻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김여정 등이 한미 군사훈련을 하지 말라고 협박하면 군사적 긴장 조성은 안 된다면서 맞장구를 치는 이런 생각이나 하고 퍼줄 국민이나 하는 통일부는 원하는 국민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러니 13년처럼 통일부 폐진이 눈이 다시 붉어지는 것입니다. 또 서우 국방부 장관은 지난 7월 26일 코로나 집단 감염으로 긴급 후송된 청해부대에 대해서 성공리의 임무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청해부대원 301명은 아무도 백신을 맞지 못한 채 임무에 나섰다가 90%가 감염돼 배를 버리고 퇴각한 세계 해전 사상 초유의 일을 겪었습니다. 피가래를 토하면서 타이레놀 해열 정도만 먹으면서 버텼다는 증언도 있습니다. 서 장관이 이 참사에 대해서 깊은 사과라며 고개를 숙이기까지 해놓고 그 다음에 또 성공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는 백신 현지 접종에 대해서는 오만 정부에 협조했는데 잘 안 됐다고 하는 말도 했습니다. 그런데 중국 우서인 외교부는 금시초문이라는 말을 냈습니다. 알고 보니까 현지 무관이 전화로 단순 문의한 게 전부였습니다. 전형적인 면피 행각을 했습니다. 서욱은 북한군의 우리 공무원 사살 때는 시신 소각을 확인했다던 국방부 발표를 단언적이라고 뒤집었습니다. 사살은 했지만 소각을 안 했다는 북한 주장에 입을 맞춘 것입니다. 그는 취임 10개월 동안 6차례 대국민 사과를 했는데 경제 실패, 배식 실패, 여중생 성추행 사망 등 온갖 군기문란 때문이었습니다. 방역 실패도 한 번 고개를 숙이더니 그 다음에 성공했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은 얼마 전 서 국방부 장관의 통화에서 예정대로 훈련이 진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부 소식통은 이미 축소된 규모보다 규모를 더 줄이는 방안을 미국과 논의할 수 있지만 훈련을 중시하는 미국이 연기를 받아들일지는 의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비역 모임 제왕군인회는 이에 반발해서 훈련을 예정대로 실시하라고 항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 국방부 장관의 비정상적 언급 예를 한번 들어봅니다. 전임인 정경두 장관은 북의 천안함 연평도 도발에 대해 우리가 이해할 부분이 있다고 했습니다. 북공격으로 전사한 국군을 기리는 서해 수의 날은 여러 불미스러운 충돌을 추모하는 날이라고 했습니다. 대한민국을 겨냥한 북신형 미사일 발사가 적대 행위 아니냐는 질문에는 우물쭈물하다가 우리가 시험 개발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느냐고 둘러대기도 했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북미사일을 감싸려고 우리의 미사일 개발을 문제 삼은 것입니다. 6.25가 북한의 전쟁 범죄 아니냐는 국회 질문에 끝내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전임인 송영구 장관은 부하인 김우 대장과 계엄 관련 검토 문건을 놓고도 서로 거짓말을 한다고 볼썽사나운 국회 싸움을 했습니다. 퇴임 후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자유민주 사상에 접근한 상태라까지 말을 했습니다. 김정은도 아마 이거 놀랬을 겁니다. 이들이 바로 문재인 정권의 국방장관 3인방입니다. 여권 대선 주자인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도 확산되고 있는데 남북한 통신연락선 재개도 합의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감안해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길 바란다며 훈련 연기론을 가세했습니다. 국회 정부의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한미훈련에 대해서 박지원 국정원장에 대해 당장 철회하고 국민에게 사과해 줄 것을 공식 요청한 바 있습니다. 또한 국민의힘 국방위원회 소속 위원들도 적 수장의 여동생인 김여정이 하지 말라고 해서 훈련을 하지 않는 건 적에게 항복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이야기하기도 했어요. 이 모든 김여정이 훈련 중단을 남북관계 개선 조건을 내걸자 남북대화 재개가 급한 여건이
훈련 연기 불가피론에 본격적으로 불을 지피기 시작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김여정이 한마디 하면 남측이 읍소하느라고 이러니 나이 어린 아녀자가 점점 더 고자세로 임하는 안이 꼬운 형국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북한의 비율을 맞추어 내년 선거에 또 한 번의 이벤트를 벌려 선거용을 만들겠다는 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야당 측이 김여정이 국군 통수권자며 국정원장을 경질해야 한다고 반발하는 등 훈련 시행 여부를 둘러싼 김여정 하명 논란이 번지는 이런 모양새입니다. 당연히 갱질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박지원은 그가 김대중 정부 시절 북한의 4억 5천만 불 불법 송금, 형사처벌, 가족력, 연영 등 여러 가지 면에서 부적합한 자가 임명되었고 국회 정부에서도 매끄럽지 않은 답변으로 지적을 많이 받은 인물입니다. 브룩스 전 주한 미군 사령관은 한미동맹 악화는 인기 영합적 민족주의를 만족시키는 국방의 정치와 따면이라고 했습니다. 조셉 윤 전 미 국무부 대북 정책 특별 대표도 와싱턴은 한국의 안보를 희생하면서 북한을 선거에 활용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실제 그런 일이 일어나려고 합니다. 내년 2월 베이징 올림픽 때 남북 정상회담 개최설이 지금 띄워지고 있습니다. 대선 직전에 정상회담 이벤트를 벌이겠다는 것입니다. 에이브럼스 전 주한 미군 사령관 컴퓨터 훈련을 하면 실전에서 혼비백산한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 훈련을 위해 한국군 55만 명분 백신까지 주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3년간 한미는 연대급 이상에서 총 한 번 쏴본 적이 없습니다. 북한 눈치 보느라 이름도 못 붙이는 홍길동 훈련을 했습니다. 안보부서 수장들이 모두 이런 형태니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원내대책회의소 북한이 상황이라도 되는 등 그냥 김여정 하명에 따라 한미 연합훈련을 연기하거나 위축시킨다면 권력 유지를 위해 국가 안보를 팔아먹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 통일부가 나선 남북회담에서는 기이한 장면이 많았습니다. 쌀과 비료를 주는 회담인데도 큰 소리 치는 것은 북한이었습니다. 2006년 장관급 회담에서 북은 김정일의 성문 정치가 남측 안전을 도모해 줬다면서 쌀 50만 톤을 달라고 했습니다. 2007년 회담 때는 통일부 장관이 북한 대표에게 위안을 연발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만찬을 간소하게 해서 미안합니다. 시내 참관 시간이 없어 미안합니다. 이렇게 저자세를 보였습니다. 당시 회담장 주변에서 쌀을 못 줘 미안했던 건 아니냐는 말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북의 빈손으로 돌아간 건 북핵 합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무렵 북한은 우리 국민 세금인 1조 원을 맡겨둔 남북협력 기금을 제돈인양 내놓으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통일부는 빚이라도 진 듯 쩔쩔매는 퍼즐꾸미만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들 안보부서장들은 온갖 요술로 북한의 비호를 맞추고 있습니다. 볼썽사납고 치사스러운 대화 구걸 행위는 이제 그만두십시오. 국민 앞에 석고대저고 사퇴해야 마땅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